안녕하세요. 저는 동인천 화수동 골목길 작은 서점 책방 모도를 운영하고 있는 문서희라고 합니다. 저 일단 나알람 첫 순서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좀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창작자도 아니고 예술가는 더더욱 아닌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좀 고민이 되었는데요. 저는 인천에서 2018년부터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서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책을 매개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책방 모도가 지나온 이야기와 저희처럼 서점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제가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책방을 오픈하기 전에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책방 모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모 대표와 도 대표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참고로 제가 모 대표이고요. 20대 초반에 저희 둘은 친구들과 제주에 자주 놀러 갔어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여러 달을 제주에 머무르면서 여행도 하고 멋진 공간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당시 저희가 자주 갔던 제주 동쪽 끝 종달리라는 마을에 소심한 책방이라는 작은 책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책방이 생긴다고 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작은 책방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책방 주변에 또 다른 좋은 공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도 인천으로 돌아가서 제주의 멋진 공간들처럼 아지트를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인천으로 돌아와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이 꿈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2016년 당시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신분이라서 계약 종료를 1년 앞두고 이직을 준비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길이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인천에 책방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모아서 2018년 1월에 책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서점에 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처음부터 책방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 인천에는 갈 만한 책방이 별로 없을까? 인구 300만이 넘는다는 도시에 왜 이렇게 책방이 적을까? 그렇게 책방이 생기기를 기다리다가 안 생기길래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책방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책으로 가득 찬 책방을 직접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책으로 가득 찬 책방, 그리고 이 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수상하고 재밌는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책방 모도가 오픈하기 전에도 이미 전국에 많은 책방이 새로 생기고 또 많은 책방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책방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지만 이런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책을 팔아서 먹고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른바 책방 생존기, 책방 폐업기가 담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을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답이 뭐 아니면 도였어요. 책방을 연다는 게 뭐 아니면 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적당히 살다가는 서점 같은 건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서 모에 살짝 치우친 패기로 용기를 내보기로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책방 모도의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책방을 낸다면 인천에서도 동인천에 자리 잡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한서림이나 배달이 헌책방 거리 같이 이미 책과 관련된 장소들이 근처에 있었고, 아무래도 옛 모습을 간직한 동네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좋아하고 또 추구하는 아날로그한 빈티지한 분위기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였는데요. 책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보다는 원도심, 가급적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동인천에서도 화수동이라는 동네를 찾게 됩니다. 저희도 인천에 오래 살았지만 처음 가보는 동네였어요. 화수동에 처음 갔을 때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낮은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동네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골목길 삼거리에 위치한 민트색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옛날에 담배가게가 있던 자리라고 했고, 저희가 발견했을 당시에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침 할머니가 이사를 가신다고 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담배 말고 책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책방에 인터넷을 설치해야 되는데 약정 기간이 3년이더라고요. 3년이 되기 전에 폐업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약정 기간인 3년을 버텨보기로 했는데요. 위약금이 아깝기도 했고 그때는 3년이 까마득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책방 모도는 2년 9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이제 3개월만 버티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할지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이 저희 책방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예상한 손님은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20, 30대 여성이었고 아무래도 저희의 관심사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주로 방문해 주실 거라고 예상했어요. 실제로 가장 많이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20, 30대 여성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의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꽤 많은 동네 주민들이 저희 책방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동네 어르신들께 어떻게 저희 책방을 이용하게 되셨는지 여쭤봤더니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대한서림까지도 가기 힘들다고 하셨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책을 주문하는 것도 어려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 찾아오셔서 책을 주문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거뜬히 기다리시고 책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동네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책방을 꾸준히 그리고 비중 있게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지만 책방 모도는 한 달에 2번 금요일 밤 11시까지 심야 책방을 열고 있어요.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고 해가 지고 나면 프리드링크 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에는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고 통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평일에는 책방에 방문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2번 금요일 밤 11시까지 심야 책방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책방 모도와 같은 작은 서점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책을 큐레이션 합니다. 페미니즘 책방, 퀴어 책방, 여행 책방, 그림책 책방, 동물권 책방 같이 특정 주제로 특화된 큐레이션을 선보이는 책방이 있는 반면에 책방 모도는 좀 광범위하게 책을 입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기준으로 책을 입고하냐는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책만 입고하겠다고 정해놓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책, 그리고 쏟아지는 신간 속에서 저희가 읽고 싶은 책을 분야에 상관없이 입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입고하지 않는 기준이 더 명확한 것 같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이유는 말하기 어렵지만 싫어하는 이유는 오히려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 있거나 단정 짓는 책,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책,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책, 그리고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책은 책방 모도에서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큐레이션의 기준을 계속해서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했던 일이 현재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네 서점의 경쟁력은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책방 모도는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두 가지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방 모도의 공개적 권유입니다. 책방 모도가 공개적으로 권유하고 싶은 책을 골라서 작가님을 책방에 모시고 독자들을 초대해서 북토크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북토크 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 9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반대 세력의 방해와 폭력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책방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무엇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2018년 11월에 인근 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책방 모도에서 진행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가 섭외부터 참가자 모집까지 도서관에서 담당을 하고 책방 모도는 장소만 제공하는 일종의 대관 행사였는데요. 도서관에서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는 페미니즘 도서를 선정했고 김고현주 작가님을 섭외해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으로 악성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민원인들은 책 제목에 들어간 젠더라는 단어를 문제 삼으면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행사를 세금으로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 이어서 동성애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였고 도서관은 민원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저희에게 행사 취소를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고 계속되는 방해와 혐오로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행사를 책방 모도의 작체 기획 행사로 다시 열었습니다. 어렵게 열린 북토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셨고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책방 모도 릴레이 북토크 행사는 대표적으로 2019년에는 이슬아 작가와 양다솔 작가의 합동 북토크, 페미니즘 교실 북토크, 올해는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북토크와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토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이랑 작가님과 이길보라 작가님의 합동 북토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책방 모도가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두 번째 통로는 바로 책방 모도의 비밀스러운 권유입니다. 비밀스러운 권유, 줄여서 비밀 권유는 한 달에 한 권의 비밀책을 선정해서 책방 모도의 연재글과 함께 한정 판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책방 1주년이 되었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렵다는 걸 예상을 하고 시작하긴 했지만 정말로 운영이 어려웠고 인적 드문 동네에서 하염없이 손님들을 기다리는 게 과연 맞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방까지 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책방이 추천하는 책, 책방의 이야기, 책방의 분위기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개발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비밀책을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쓴 글과 함께 판매하는 비밀스러운 권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물론 책방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이 비밀 권유를 구독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와서 올 하반기부터는 6개월 단위로 구독자를 모집해서 매월 1일에 이달의 비밀책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밀 권유는 책방 모도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이고 구독자 모집을 통해서 고정 수익을 만들어서 책방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방에 앉아 있으면은 책방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조언을 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책방 운영으로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도 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는 의지와 본인만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두 번째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라는 것인데요. 책방 모도의 경우에는 이게 북토크와 비밀스러운 권유가 될 것이고요. 다른 책방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독서 모임이라든지 독립출판 워크숍이라든지 각자 새로운 판로를 열어서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책과 독자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우리 서점의 차별화를 가져올 것인지 고민을 해본다면 책방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을 총 4개를 주셨는데 하나씩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책방에서 기획의 한계를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한계나 문제 상황이라는 게 기획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위기를 극복하면서 좋은 기획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좋은 기획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책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네,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게 많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좀 여러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돈을 지원받는 건 아니고 북토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 거니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토크를 그 돈으로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발판으로 서점을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도움이 가장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책방을 운영하면서 진행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비밀스러운 권유 연재 글을 모아서 독립출판을 해서 하나의 책을 만들고 싶고, 네, 이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네, 마지막으로 책방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무엇보다 이 책방을 운영하는 두 사람의 재미를 최우선으로 두는데요. 물론 재미가 수익으로 연결될 때 가장 기분이 좋지만 일단은 수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재미가 있으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를 최우선으로 두되 어떤 수익으로 연결되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도서점까지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도서점까지 네. 논란. 일단은 지금 현행 도서점까지를 폐지한다 이런 정부가 그런
걸 밝히고 있다 했는데 저희도 이제 작은 서점의 입장에서 도서 정가제가 없어지면은 사실 뭐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과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서 정가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어제 마감된 원고였는데 거기에서 도서 정가제 관련된 내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책방에 들어와서 책을 뭐 정말 2~3시간씩 보고 사진도 엄청 찍고 그 다음에 그냥 나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동네 서점이 도서정가제를 얘기할 때 너네 감성팔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오히려 동네 서점의 감성만을 이용하고 적절한 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최근에 그런 원고에 이런 저의 의견을 실기는 했는데, 네, 결론은 도서정가제가 유지되어야 저희 같은 동네 서점이 좀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을 보면 되나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첫 번째 발표여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네. 이따가 또 질문 시간이 없나요? 네. 그럼 따로 저희 책방 모도 계정으로 DM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